네, 겨울이 깊어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난방비입니다. 자, 가족 인원수가 많고 또 집이 넓을수록 부담은 늘어나겠죠. 네,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한국에너지공단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미디어 팀장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집도 난방비가 12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 실내 온도 설정을 1도 낮추면 네. 에너지를 훨씬 크게 절약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에 관한 방은요, 난방 요금 폭탄,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정 난방 온도를 지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20도씨에서 난방을 1도씨 올릴 때마다 난방 요금은 한 달에 약 5천 원 정도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도라고 하는 온도는 조금 춥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실내에서 우리가 내복을 입거나 또는 무릎 담요를 덮거나 또 방한 실내화를 착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체온을 한 2.4도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난방을 안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한 달에 보통 13,000원 정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돼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는 베란다 창문에 뽁뽁이도 많이 붙이는데요. 네. 이 뽁뽁이 난방비 절약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새어나가는 난방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데는 사실은 이제 베란다 창문입니다. 그래서 베란다 창문에 단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중창을 설치한다면 제일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뽁뽁이라고 불리는 방풍 비닐이라든지 또는 단열 필름 이런 것들을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단열 커튼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열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렇게 단열하게 됐을 때에도 난방 요금을 한 5에서 10% 정도는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네, 만약에 우리 집 가정에 보일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개별 난방을 말하는 것인데요. 개별 난방이란 보통은 이제 가스 보일러를 쓰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의 온도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도 정도에 맞춰 쓰시고 또 사용하지 않는 방은 끄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보일러에 보면은 이제 온수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보일러 온수 온도는 과도하지 않게 60도 이하 정도로 맞추시고 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방을 하실 때는 이제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습기를 통해서 적정 실내 습도인 40에서 60% 정도 맞추고 난방을 하게 된다면 이 온기가 실내에 잘 유지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호흡기랑 또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은 이제 개별 난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또 난방의 종류에는 지역 난방도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지역 난방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지역 난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거든요. 그 유량계 방식과 열량계 방식으로 나뉩니다. 유량계 방식은 자기 검침기에 보시면 세제곱미터라든가 톤 표시가 되어 있고 열량계 방식은 메가와트아워나 메가칼로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유량계 방식은 자기 가정에 들어온 인입된 유량 수에 따라 가지고 계산이 되게 되겠고요. 열량계는 이제 들어온 열량과 나가는 열량의 차이, 요만큼의 열량을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유량계 방식이라면 계속 틀어놓으시면 난방비 폭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중요했고요. 열량의 방식이라면은 적정 실력에 맞춰놓고 쭉 사용하시는 것이 유지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외출할 땐 무조건 끄는 네. 게 좋다. 네. 아니면은 틀어놓고 나가는 게 네.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다. 네, 네.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네.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출퇴근을 한다, 이렇게 반나절 정도 외출한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보일러를 끄는 것보다는요, 온도를 좀 낮춰놓으면 좋습니다. 16도에서 18도 정도로 낮춰주시면은, 왜냐면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너무 만약에 떨어져 있다, 온도가. 그러면 그 설정 온도에 맞추는 데까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6도, 18도가 좋겠고, 만약에 외출 모드가 있는 보일러도 한다면 외출 모드 활용해서 좋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집을 비울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끄는 게 좋겠지만요. 오늘같이 날씨가 춥다, 한파다라고 한다면요. 끄는 것보다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는 한 10도 정도 이렇게 세팅해 두시고 장기적으로 비우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겨울철 에너지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네. 수 있는 것들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가전제품 보면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있습니다. 그 라벨을 보실 때 1등급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 대기전력이죠. 뽑는 거라든지 또는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겨울철 되면 우리가 샤워를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샤워 시간도 좀 줄여서 만약에 평균 한 3분 정도씩 샤워 시간을 줄였다라고 한다면 온수 요금도
약 4,000원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어떤 에너지 절약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밴다면 요금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건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거든요. 자, 이런 생활 습관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